이제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캠프 영업 마케팅 팀장 이승현 팀장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평일에 출고하실 때 가장 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출고 영상들 가끔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 출고 설명 영상부터 바로 한번 네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차량의 본넷을 열고, 잠시만요. 고객님 차량 손상이 될 수도 있어서 시계는 풀고 네네. 할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차단기 같은 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차단기가 지금 엔진 쪽으로 파란색 버튼이 향해져 있는데 네. 이 차단기가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으면 차단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차단기가 떨어져 있을 때는 다시 이쪽 엔진 쪽으로 왼편으로 버튼을 제껴주면 이제 엔진 쪽이 작동이고 반대쪽이 차단이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것만 이쪽만 봐주시면 되시고, 네네. 차단기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전기를 장시간 과부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네네.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네. 이럴 때는 차단기가 내려가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뒤쪽에서 충전이 진행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네.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 인버터 이제 네. 전기 시설에서 전기를 이제 주행 충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네네. 차량 시동을 걸었을 때 주행 충전이 이제 진행되게끔 해주는 그 역할의 중간에 차단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 주행 충전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설명을 도와드릴 거는 저희 차량 외부인입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연료통 위에 여기 녹색의 동그라미 하나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이쪽이 바로 외부인입 충전 이제 네. 주입부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왼편으로 이렇게 쭉 돌려서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두 가지 튀어나온 돌기가 네네. 보이죠? 네. 여기 맞게끔 네. 외부인입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전기를 꼽아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네. 이제 전기를 먼저 꼽고 외부인입 충전기를 꼽으면 스파크라든지 약간 이런 전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 콘센트 먼저 꼽고, 네네. 콘센트가 아니고 네. 저희 외부인입 충전기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반대로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제를 해야 될까요? 전기를 먼저 꼭 끊고 뽑는 게 맞겠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사용을 다 하신 뒤에는 다시 여기 커버를 꼭 다시 끝까지 잠궈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잠궜고요. 이 박스는 지금 어닝을 설치하셨잖아요. 네. 어닝 부속품이 들어있는 박스예요. 네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닝 핸들하고 그다음에 어닝 팩. 네. 이 두 가지 부품은 사용하는데 나머지 부품은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건 따로 가져가셔서 네. 보관을 하시다가 진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네. 버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테이블이 네. 보이잖아요. 네. 테이블은 보시면 여기 안전 그 고정핀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봉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테이블을 보관하실 때는 고리는 꼭 테이블에 같이 껴서 보관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 되는데 이 상판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야 될 상황도 있어요. 네, 그럴 있을 수 경우에는 이 봉을 최대한 옆쪽으로 붙여준 네, 다음에 네. 테이블을 붙여주면 여기서 이제 고정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은 다 진행이 되고요. 안쪽에 확장형 그 수납함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네. 안쪽에다가 보관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 봉이 굉장히 좀 무게가 조금 있는 철의 소재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겠네요. 맞아요. 굴러다니고. 맞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이쪽에 항상 좀 이렇게 천이라든지 이런 면 소재 같은 것들을 네네. 좀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넣어주는 예, 거를 보충제가 있어야.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쪽 수납함도 끝까지 네네. 잘 달려져 있고요. 이거 유니 헤비 장착은 어디다가 하는가요? 유니비 장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헤비 거치대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별도 이제 헤비를 구매하시면 이제 장착하는 유니 헤비 그 거치대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이쪽에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끝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쪽으로 설치도 가능한가요? 안쪽으로도 설치는 가능하세요. 예, 그럼 안쪽으로 하고 저는 설치를 하고 싶어서. 네네네. 네네,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고객님의 용도에 맞게끔 예.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제 설명을 도와드릴 부분은 네. 저희
전기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네. 도와드릴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98%, 그 다음에 781A라는 숫자, 네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계속 유동적으로 전기가 변하는 가운데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98%가 차 있다는 내용이고 네. 781A 현재 전기의 용량이에요. 네네. 밑에 변동하는 전기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소비 전력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버터를 이제 꺼주셔도 여기 이제 12V는 사용이 다 가능하세요. 네네. 인버터를 키는 거는 여기 220V의 전기를 사용할 때만 여기서 220V 손잡이가 이쪽으로 열리는 건데 제가 이쪽으로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열리지 당연히. 근데 이쪽으로 열어주시면 되고 네네. 220V 전기만 사용할 때 인버터를 켜서 220V를 사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네네. 무시동 히터라든지 냉장, 냉동고는 인버터를 끄셔도 네네. 12V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아.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전기 그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탈부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탈부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기 차량이랑 지금 조금 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고객님 확인 가능할까요? 어떤 점이 좀 변했을까? 잘 기억은 모르겠어요. 본 지가 오래되어서. 아. 네네. 네, 주거가 좀 저희가 좀 여기 보시면 여기 토출구가 옆쪽에 네네. 이렇게 지금 달려 있는 세 가지 토출구가 보이죠. 네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원래 순정에 토출구가 있었는데 네. 그 토출구가 조명의 자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 변경을 하게 된 부분은 이쪽 토출구가 이제 순정 자체의 그 바람이 굉장히 약하게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이거는 옆쪽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2열 이후에 사용하는 저쪽에 네네. 보이는 이 난방이라든지 뭐 냉방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바람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난방도 이렇게 3개 나오고 무시동 냉방도 그렇게 3군데 나오겠네, 그죠? 그쵸.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하면 이쪽에서 무시동 에어컨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는 이쪽에서 네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히터고. 저 위에 거는, 저 위에 있는 거는 에어컨 쪽 아닌가요? 네, 에어컨 쪽인데 네. 무시동이 아닌 순정 히터도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세요. 아, 순정 히터도? 네, 순정 히터, 순정 에어컨 바람이 다 이쪽으로 나온다라고 아, 보시면 세 돼요. 군데 다. 네네. 아, 그렇구나. 왜냐면 이쪽으로 살려놨는데 바람이 너무 약하게 나와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쪽 옆면으로 넣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그리고 걸. 무시동 에어컨을 넣으면은 이제 저거는 무시동 쪽으로 오고 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히터는 이쪽에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케이, 네. 뒤쪽에서는 지금 이 정도 보시면 다 안내는 해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은 여기 옆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네. 설명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설명을 도와드릴 부분은 고객님께서는 2열을 순정 시트를 살려가지고 언더서포트 개념을 적용해서 나온 이제 유니밴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시트를 먼저 돌려서 앞쪽으로 좀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 레바. 중간에 내버려. 이쪽으로 돌리면 네. 시트가 여기서 90도로만 꺾이잖아요. 네, 꺾여요. 네. 더 이상 안 그래서 되고. 네. 침상을 만드실 때는 네, 반대편으로 돌려주셔야 네네.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 침상을 만드실 때는 앞쪽 좌석은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야 이쪽에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좌석은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언더서포트 이제 저희 반대쪽에서 찍어서 이제 확인하는 법인데 여기 보시면 언더서포트 다리가 좌석으로 밑에 이쪽에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서 좌석을 딱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자석이 강하네. 네, 네네. 들어 올리면은 자동으로 다리가 이렇게 네. 펴져요. 네. 이렇게 바깥으로 다리만 설치를 해주면 네네.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 보시면 매트가 네. 총 2개가 보이잖아요. 네.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아도 문제는 없어요. 네네. 이렇게 놓아도 문제는 없고 시트를 앞쪽으로 당기면 되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권장해드리는 반대로. 방식은 네. 네. 왜냐면 연장이 됐을 때 시트에 그렇죠, 예. 받쳐주는 부분이 더 많아 넓은 게 좋죠. 네. 또 이제 좀 튼튼하게 네.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네. 시트만 앞쪽으로 당겨서 네네. 조금 받쳐주면 되는 거고.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스포트 식으로 밑에 이 고무가 달려 있는가요? 안 찍히게?
어떤 거군요. 네. 여기요? 네네. 이쪽에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마감 하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다리 마감재. 예, 보여요. 네, 뭔가 이렇게 붙어 있네, 그죠? 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래서 고정도 잘 되고, 네네, 스크래치도 예방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네. 반대로 이제 해제를 할 때는 매트를 분리를 하고 다리를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천천히 내려놓는 거를 탁 내려놓으면 네네.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네. 차를 좀 오래 네. 쓰는 방식을 알려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렇게 네네. 해제를 하시면 돼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네. 매트, 다리,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려놓는데 네. 좀 부드럽게 장착을 해준다. 자세 강하다. 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시트는 다시 회전을 시켜서 4인승 운행으로 운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네네네.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 설명을 도와드릴 건 저희 여기 조명 지금 보이시죠? 네네. 조명이 터치등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터치등으로 작동을 디머 하고 기능이 있어서. 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법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네. 조명의 밝기는 꾹 네. 손만 대고 있으면 네. 조명의 밝기가 네. 조정이 되시고 고객님이 맞게끔 조명 밝기는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이쪽에 보이는 테이블 홀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뒤에서 안내를 해드린 테이블을 결합하는 네네, 홀이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홀 커버를 옆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기둥을 네. 먼저 돌려서 고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끝까지 쭉 돌리면 고정이 완료가 돼요. 네네. 아까 안내드린 대로 테이블을 놓고 네. 고정피만 결합하면 테이블 사용이 가능한데 네. 시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절대 테이블을 결합을 하지 못하겠죠? 네, 그렇죠. 공간이 안 나오니까. 예, 예, 공간이 나오게 시트는 해놓고 해야 되겠죠. 회전이 된 네네, 상황에서 네네. 테이블 놓고 네네. 고정피만 꽂아주시면 네네. 테이블은 완료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시 해제를 할 때는 반대편으로 돌려서 해제를 해주시고 보관하는 위치에 다시 봉을 놓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라이드 밑에 하단에 슬라이드 작업을 해놨어요. 네네. 보시면 이쪽에서 좀 보시기 편하게 여기 빨간색 버튼 하나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네, 보입니다. 위에서. 버튼을 네. 누르면 탁 소리와 함께 슬라이드가 네네. 해제가 돼서 슬라이드 작업이 가능한 네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쭉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네. 위에 튀어나온 버튼을 예, 누르면 거죠. 누르면 고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해제를 한 상황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화면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여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엔 사용하는 버튼이 세 가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정을 건드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네네네. 먼저 작동을 해주면 현재 냉장고의 온도가 나와요. 네.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냉동을 하실 거면은 이제 영하로 쭉 내려서 설정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냉동으로 내려가고 네. 냉장을 사용하실 거면 영상의 온도로 네네. 1도나 뭐 2도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냉장 네네. 기능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용을 다 완료하신 뒤에는 전원 버튼을 꺼주시면 네네. 되는 부분이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열어보면은 저희 이 네모난 박스 하나가 있어요. 네.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외부에서 이 냉장고는 탈착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닝을 피고 외부에서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안에서 계속 꺼내기가 번거로우니까 냉장고를 아예 바깥으로 뺀 다음에 예. 옆쪽에 보이는 콘센트 있고. 네, 콘센트에 220V를 꽂고 네. 냉장고를 사용하는 네네. 그 전선이라고. 전선이라고 네네. 전원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은 여기 이렇게 어댑터가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있어요. 다시 냉장고 안쪽에 넣어둘게요. 이게 지금 냉동인가요? 냉장이랑 냉동은 한 번에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개 구분해서 사용은 안 된다. 네네,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도나 마이너스 2도 정도 맞춰놓고 네. 얼릴 거는 밑에 놓고 냉장시킬 건 위에 놓으면은 적절하게 또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무시동 히터입니다. 네네. 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버튼이 보이잖아요. 네. 가운데 버튼을 꾹 3초간 누르면 ON이라는 화면과 함께 그 다음 온도가 나와요. 네네. 그 다음에 버튼을 또 누르면
온도가 변하는 네네. 온도가 나오고요. 처음에 보여드린 처음에 나온 화면은 이제 그 현재 차량의 온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온도는 설정 온도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켰을 때는 36도로 좀 최대 온도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달궈지게끔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네. 36도가 최대 온도고요. 네. 해당 온도로 설정을 하면 뒤쪽 여기 무시동 히터 토출구에서 바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뒤부터 네네. 나온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조금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이제 그 히터를 작동하게 되면은 이제 특유의 그 냄새가 냄새 조금 나죠. 나기 때문에 네네. 앞쪽 창문은 개방을 해서 좀 환기를 시켜주면서 사용하다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네. 창문을 닫고 히터의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히터를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을 끝냈을 때는 가운데 버튼을 꾹 3초 정도 눌러주면 오프 화면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 오프 화면 뒤에 다시 온도가 나와요. 네.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한 8초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화면이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예. 사용이 종료가 된 거예요. 네네네. 고객님께는 제가 안내를 해드린 고객님들은 잘 사용을 하는데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눌렀는데 바로 안 꺼지니까 네네네. 뭐지 하고 다 계속 고장났다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그럴 있죠. 경우에는 고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네네네. 높아지니까 네. 꼭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꺼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은 설명을 이게 안내하기가 좀 힘드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께서 네네. 사용하고 꺼주시는 걸로 네네. 이렇게 해주시고 사용을 마친 뒤에도 바람이 바로 꺼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꺼진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나면 여기가 다 꺼져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사용하는. 페인hit하고 비슷하네. 그죠? 네네, 그렇게 네네.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회전을 할 때는 이제 냉장고를 슬라이드를 시켜줘서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네. 회전을 시켜야 회전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슬라이드로 냉장고를 뒤쪽으로 빼고 살짝 더 유격을 더 만들어 주는 거는 추천을 해드려서 가로 정도 좀 더 빼주시는 거를 네. 추천을 해요. 이 정도. 네네. 이 정도 뺀 다음에 운전석을 회전을 할 때는 항상 핸들은 제일 위로 네네. 올려주고요. 밑에 회전 레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석은 항상 제일 앞쪽으로 네. 당겨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운전석과 조수석의 차이점 높낮이에요. 시트를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운전석은. 네네네.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시트를 제일 위로 올려준 상황에서 네. 어느 정도 앞쪽으로 조절을 해준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게 네. 가장 변동 없이 네.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네. 밑에 이제 회전 레바를 돌리면서 회전이 이루어지면 한 번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운전석은. 네네. 유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핸들 걸리죠. 네. 그럼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회전을 시켜주고요. 반대로 이쪽에서 돌릴 때 여기 이쪽 유격점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네네. 이쪽 유격점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이제 핸들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다가 안 걸리는 부분 확인하고 네. 핸들도 안 걸리는 부분 확인하고 네네. 이렇게 돌리면 지금 걸리죠? 네. 조금 더 이동하고 쭉 지금 이제 돌아가요. 네네. 돌리면 회전이 완료돼요.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네. 네. 네. 몇 번 해보시다 보면 감이 와가지고 감이 오죠. 네, 한 네. 2번 조정만 해가지고도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그럴 그런 것 식으로 좀 몇 번 체드컬을 하다 보면 네네. 쉽게 이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이제 원상 복귀를 할 때는 잡고 돌리는데 아까 지금 유격점을 잘 찾아놔서 예. 한 번에 돌아갈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한 네네. 번에 네. 돌릴 수 있는 유격이 있다라는 거. 네네.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유격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점을 찾는 게 조금. 그렇죠. 몇 번 해봐야. 네, 알겠죠. 맞아요. 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을 제일 앞으로 그냥 적긴 다음에 제일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네네. 돌리면 한 번에 네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는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해주고 슬라이드는 다시 안쪽으로 쭉 밀어준 다음에 결합 걸고, 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도와드릴 부분은 어닝 원이, 네.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어닝을 사용하실 때는 문은 꼭 다 닫고 어닝을 개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닝 보시면은 어닝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 그래요? 어닝 같은 경우에 여기 돌아가는 두 가지의 플라스틱 소재 네네. 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돼요. 원리는 두 개 알겠습니다. 잡고. 네. 어닝을 걸 때는 이렇게 거는 것보단, 왜냐면은 바로 구멍을 찾아서 넣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차를 탁 때리는 경우도 있기 네네.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네. 아래에서 위로 끼운다는 형식으로 네네.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게 네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어닝을 쭉 돌려주면 어닝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핸들을 놓은 다음에 내 머리 기준으로, 내 정수리 기준으로 내가 돌리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 네네. 싶을 때 다리를 빼주는 위치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닝 다리는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네. 다리는 직각으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네. 직각으로 내려오면 다리 쭉 빼주고 위로 올려서 네네. 고정만 해주면 되고, 네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어닝 다리를 바깥으로 빼주고 직각으로 내리고 다리를 쭉 펼친 다음 위로 좀 올려주면 네. 됩니다. 네. 혼자서 지금 어닝을 개폐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법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리를 돌리면 다리가 이렇게 좀 기우는 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리가 기울었을 때는 다리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쫙 들어주는. 근데 이제 어닝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끝까지 쭉 피면은 텐트 천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늘어지는 네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안쪽으로 좀 당겨서 네. 팽팽하게 네. 사용하는 게 사용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개폐가 완료됐으면 다리는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네네. 되고요. 비가 올 때는 어닝 다리를 한쪽을 내려서 빗물이 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내려가게끔 네네.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네. 이 밑에 요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뭐 피스를 박는 사람도 있는가요? 구멍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이거 팩 네네. 보이시죠? 네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하는 곳에서는 팩을 박아서 네. 다리가 이제 안 때려도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팩을 통상 팩을 좀 쓰는가요? 아니면 아예 접어버리지 그냥? 거의 안 쓰죠. 팩을 박을 것 같으면 적겠죠?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바람이라고 하면. 네네네. 조명등이 바깥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예. 조명등은 그래요? 버튼이 어디 있는가요? 여기 안쪽에 있어요. 이 버튼을 네네네네. 누르면 네네. 바깥쪽에 어닝 등. 네네. 어닝을 접는 법은 동일해요. 문을 다 닫은 다음에 반대로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네, 역순으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있는, 머리까지 아까 나왔을 예, 때는 예, 맞아요. 그냥 머리까지 예, 왔을 예, 때라고 예. 생각하면 되고, 다시 다리는 한쪽부터 네. 위로 쭉 끝까지 올려서 접어주면 되고요. 네. 다리를 접을 때 여기 이 밑에 다리 부분 네네. 을 항상 안쪽으로 네. 만들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예. 넣고 결합. 반대쪽도 동일하게 쭉 넣고 다리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만들어주고 안쪽에서 끝까지 네네. 넣어주고요. 다리를 다 넣었으면 끝까지 그냥 돌려서 결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 딸깍 긋는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야 되나 보네요. 네, 맞아요. 뭐 소리가 나던데. 네. 네, 딸깍 소리가 나고 이 면에 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네.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돌려주면 네네네.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루프탑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여기 보시면 텐트를 이렇게 수동으로 먼저 내려주고 텐트 천을 네. 밑으로 내리면 이쪽에 지금 동그라미 버튼 하나 보이실까요? 잠깐만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쪽에 있어요. 거미 버튼을 눌러주면 네. 퉁 소리와 아, 예, 함께 빨간불이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락이 풀린 거예요. 네. 락이 풀렸을 때 잡고 그냥 위쪽으로 쭉 들어주면 일단 이게 바로 펴지는 게 아니고 중간쯤까지 한번 펴져요. 네네. 그 상황에서 앞쪽에 냉장고 있죠. 네. 냉장고 밟고 다시 위로 그냥 쭉 올려주면 1단 루프는 개폐가 완료된 네네. 상황이고요. 뒤쪽을 개폐할 때는 저기 뒤에 은색 손잡이 보이시나요? 어디요? 여기 손잡이요. 아, 예, 예, 보여요. 이 손잡이 위쪽에 플라스틱 튀어나온 돌기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 돌기를 옆으로 제껴주면 퉁 소리가 날 거예요.
저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 여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이거를 지점인지. 네.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잠시만요. 아, 지금 락이 해제가,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네네. 둥 소리가 났죠? 네네. 해제가 된 거고, 네. 동일하게 1단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위로 쭉 네네. 올려주면 개폐가 네.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개폐가 된 상황에서 이제 여기 텐트 천은 앞쪽이랑 뒤쪽은 모기장까지도 열려요. 네네. 그래서 뭐 바다라든지 계곡 같을 때 갔을 때 네, 좀 다 사진 완전히 찍거나 개방이고.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뷰를 보고 싶거나 했을 때는 네. 개폐를 해도 네.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토출구는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이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히터 토출구는 뭐 너무 덥다 하면 덮개를 네. 닫으시면 되고 네네. 이제 춥다 하면은 히터 이 네네. 토출구를 위로 올려주면은 히터가 같이 올라온다라고. 그러면 그게 아래층하고 연동이 되는가요? 여기를 네. 닫으면 아래층이 더 세게 나오고 그렇게. 맞아요. 네네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 되고 텐트는 이제 여기 이렇게 옆면까지도 개방이 가능하고 네네. 비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약한 비라든지 아니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 정도 수준은 네. 저희가 이제 누수의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그 비바람이 불거나 네네. 장마라든지 좀 굵은 비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플라이를 좀 네네. 써가지고 해야 되죠. 네네. 작동, 들이치니까. 작용을 해주시는 네네. 게 좀 맞아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시고 텐트를 이제 다시 닫는 법을 네. 제가 한번 설명을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네. 텐트를 닫을 때는 이 텐트 천들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준 상황에서 닫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이제 텐트가 닫아질 때 이렇게 텐트가 만약에 천장이 다 닫혀 있으면 네네. 바람이 빠질 아, 예, 번개가 셀. 내 그렇구나. 기회 공기압을 빼주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조금 네네. 있기 때문에 위쪽은 닫아도 돼요. 네네. 근데 이쪽은 닫으실 때 이렇게 예, 예.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텐트 천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네네. 이제 그 텐트를 찝거나 이런 경우가 그럴 수 많이 있죠.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 정리를 했던 이유가 안쪽으로 말아야 하는 걸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말아두면 네. 좀 보기에도 깔끔하고 네, 맞아요. 접힐 일도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네, 하는 걸 그게 좀 좋겠네요. 추천드려요. 그리고 텐트를 닫으실 때는 이렇게 됐네요. 텐트 이 천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네. 그 텐트를 이제 락을 체결하는 고리에 찝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다시 안쪽으로 네네. 넣어주시고 네. 핸들 잡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핸들 잡고 내리는데 잘 닫는 법은 노하우예요. 네네. 가운데 자리를 잡고 네. 이쪽 오른손을 그냥 내리고 중간 정도 내렸을 때 네네. 텐트 천 안쪽으로 넣어주고 네네. 누우면서 여기 네. 천을 안쪽으로? 손잡이랑 같이 잡는 거를 좀 추천을 네네네. 드려요. 네. 그래서 내리면서 손잡이랑 같이 네. 잡아서 말아서 잡으면 이제 낄 일이 없어요. 그렇죠. 텐트 천이. 씹힐 일이 없죠. 그쵸? 네네. 잡고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렸을 소리가 때? 날 때까지. 네, 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밑으로 잡고 딱 쳐주면 네. 락이 체결이 되세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체결이 잘 안 된다 네. 싶을 때는 저희가 밑에 보조도구를 넣어놨어요. 네. 이거예요. 요거를 핸들을 걸고 밑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네네.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네. 완료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보조도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단 텐트를 내릴 때는 여기 보시면 이쪽 지퍼를 다 내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핸들을 잡고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텐트가 앞쪽에서 보시면 이게 하나 있어요. 이제 비 올 때 그 물 안쪽으로 네네네. 들어오지 말라고 레인가드인데 네. 레인가드가 쳐져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텐트 천은 이렇게 나와 있지 말고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천까지도 이 집게에 닿지 않도록 하는 네네. 법을 알려드릴게요. 잡고 먼저 그냥 냉장고를 밟아주시면 돼요. 네네. 핸들 잡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면 되는데 한번 걸려요. 이렇게 네. 한번 걸렸죠? 네네. 그랬을 때 텐트 전이 찝힐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으로만 한 번씩 찝히지 않았나 이렇게 루프터 텐트를 다리 네. 바깥쪽으로 한 번씩만 밀어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텐트는 뒤에와 동일하게 위에 텐트를 손잡이랑 같이 말아서 잡는 걸 네네. 추천을 드리고
이쪽 텐트 안쪽으로 잘 들어와 있죠? 네. 그러시면 그냥 밑으로 한 번만 내리면 돼요. 네. 밑으로 이제 쭉 내리면 되는데 좀 끄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처음 내렸을 때 화면 보여드릴게요. 불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어요. 락이 안 걸린 거예요. 네네. 내린 다음에 핸들을 잡고 밑으로 한번 이렇게 탁 네. 내려주면 불이 꺼졌죠. 네, 꺼졌습니다. 락이 체결된 거예요. 네네네. 들어봐야 돼요. 꼭 예, 체결됐어도 예, 예. 잘 체결됐는지 안 들리죠? 네. 락 체결되었고 텐트 천은 정리해서 다시 문을 닫아주면 되는데 네. 천 정리하시다가 이렇게 버튼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꼭 천은 그냥 이쪽 위쪽으로만 네네. 넣어서 이거 문 닫으면 되니까 네네네. 버튼 쪽은 건드리지 않게 네네. 정리만 해주셔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위쪽에 전등은 여기 스위치 버튼을 아, 밑으로 한쪽은 어닝이고 한쪽은 전등이. 네 맞아요. 내려주시면 전체 전기가 다 꺼지고요. 네네네. 켜주면 전체 전기가 다 켜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꺼주시면 이렇게 꺼진다고. 색상 조절은 어떻게 하죠? 색상 조절 같은 경우에는 킨 다음에 네. 저희가 레드, 그린, 비, 블루, 화이트 네네. 네 가지 색상은 LED 잡음이 없게끔 잡아놨어요. 네네네. 하지만 별다른 커스텀 네. 조명을 사용할 때는 LED 잡음이 들려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만 네. 사용하시면 화이트가 일반적이겠네요.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네네. 사용을 안 하실 때는 꺼주시면 되고 네. 거치대는 이쪽에 네네.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 이렇게 다 끄시면 네. 전기는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휴즈 부분은 휴즈 박스는 여기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해당 용도에 맞게끔 다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네네네. 운전석 뒤쪽에 있고. 네. 네네. 이 위치에 그 각 퓨즈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는 스페어. 네. 그러니까 이제 퓨즈가 만약에 탔거나 고장 났을 때 교체해주는 스페어. 그 위치 좀 퓨즈가 찍어주죠. 요거, 스페어가. 요거. 이 네네. 세 개는 냉장고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해당 퓨즈 집게 여기 보이시죠? 네네네. 집게로 그냥 퓨즈를 빼서 네네. 해당 스페어 교체하면 퓨즈 되는 교체해주면 거고. 되고요. 오케이. 스페어 퓨즈가 다 떨어졌을 때는 철물점이나 뭐 정기점 네네. 이런 데 가시면 네. 이게 팔고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여부는 구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차문 개문 시에 네. 이게 보통 문을 열고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전기를 잡아먹는데 그걸 안 잡아먹게 하는 것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전기를 안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전기를 이제 또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이제 인버터 전기를 먹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차문을 열었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 순정에서의 그 전기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유니캠프에서 저희 캠핑카 개조를 진행할 때 좀 철학적인 부분이 뭐냐면 유니캠프는 현대에서 받을 수 있는 순정 AS와 유니캠프에서 받을 수 있는 AS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놔요. 네네. 그래야 블루엔지에서 받을 때도 문제가 없고 네네. 유니캠프에서 AS를 받을 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량 순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유니캠프가 이제 캠핑카를 개조를 하는 방법이라고 좀 네네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 사이드문은 열어놓고 지내잖아요. 그죠? 맞아요. 모기장 근데 쳐놓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열어놓고 방전이 되는 일은 없고요. 아, 그래요? 정말 이제 막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잖아요. 차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네네. 한 2박 3일 내내 열어도 그거는 아. 크게 뭐 이렇게 방전이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고요. 한 3박 정도 넘어가면 좀 이제 차가 이제 좀 약간 맛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문을 개폐하는 정도에서 방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기후를 이렇게 염려를 할 정도는 아니다. 맞아요. 그죠? 네. 네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유니밴을 가지고 차박을 여러 번 다녀봤던 사람이고 네네. 겨울뿐만 아니고 여름 네네. 다 다녀봤던 사람인데 그냥 캠핑에서 사용하는 정도에서 이제 자동문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크게 그 네네. 발생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라고 네네. 해드릴게요. 네. 4인 대표님 포함해서 3명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네. 작은 기업이었어요. 네네. 업체였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식구들이 많아지고 네네. 식구들의 개개인별의 성향들은 다 다르고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네네. 개발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근데 그 합을 잘 맞춰가지고 같이 올려야지 하나만 올라간다고 절대 맞습니다. 되진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한 발자국 뒤로 가진 않더라도 네네.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조를 한다면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저희 스타리아 차량이 나오는데 한 8개월 정도가 걸려요, 신차가. 네네. 그리고 저희가 개조하는 데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9개월 반 정도가 걸리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전시회라든지 뭐 특별한 이제 저희 전시회 아니면 뭐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는 네네. 저희가 이제 좀 미리 차량을 빼올 수 있는 차량들을 좀 리스트를 선점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차를 가져올 수 있는 차량들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기본 베이스는 몇 대씩은 갖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그 순번의 앞번을 이제 좀 네네네. 먼저 네네. 선계약을 좀 따오는 거죠. 네네. 유니캠프 이름으로.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고객님에게 이제 양도를 해드리는 방식인 것 그게 같아요. 보통 뭐 흰색에 브라운 계통 맞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옵션으로 네네네네. 구성을 해두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니캠프 채널이나 네. 아니면 뭐 콜이나 이런 쪽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